범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더플랜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200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 영화관에서도 벌써 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보고 계시고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매율에서 10위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SBS에서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반박 방송을 하고 언론에 지금 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SBS하고 중앙선관위의 반박이 실제로 더 플랜에서 제기하고 있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해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해명이 맞고, 그리고 더 플랜에서 제기하고 있는 18대 대선의 부정의 의혹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십시오. 웹페이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더 플랜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 역전 현상이라고 해서 지역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열지도 않았고 기계가 아직 다 분류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중앙선관위의 방송 서버에서 개표 결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현상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안일된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연하게 연기가 났다면은 불을 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이미 연기가 났는데 불을 안 뗐다고 주장하는 상황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투표함을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개표 결과가 방송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조작된 결과들을 중앙에서 각 방송국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조작된 결과를 방송한 것이 먼저 방송을 냈는데 그 똑같은 결과가 지역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이 돼가지고 개표 결과로 개표 상황표로 도장이 찍혀서 공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정보센터인데 전국에 있는 251개 지역선관위 개표장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중에 그것을 인쇄를 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표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 자체가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 더 플랜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과 함께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영어로 논문을 내서 미국에 있는 정치학회에 영어로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계학적으로 봤었을 때 K라고 하는 새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지표라고 하죠. 당뇨를 표현할 때 혈당 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혈당을 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숫자를 200, 300, 500, 또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인 것처럼 저희가
이 선거에 있어서 전자기표로 운영되는 선거에 있어서 분류표하고 미분류표 사이에 1번 후보와 2번 후보 간에 나타나는 지표들을 나누기 3번을 통해서 나누기 3번 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지표를 K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K가 가지고 있는 그 지표가 값이 1보다 크냐 또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이 자연적으로 어떤 선거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위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꼭 맞춰서 계획된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위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더 플래닛 영화에서는 그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K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나누기 3번의 K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K가 봤더니 1.5가 나오더라. 근데 1.5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또 검증해봤더니 K는 원래 1 또는 그 1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1.5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영화에서는 우리 아이오와 대학의 김재광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K가 1.5로 나오는 것들은 번개가 연속으로 한 사람이 연속으로 번개를 2번 맞을 확률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또 이제 현화신 박사님은 얘기하시기를 통계학적으로 했을 때 그거는 더 플랜이다. 기획된 것이다. 인위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교포로서 전 세계에서 정말 존경받고 있고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신 그런 석학들이신데 그분들의 연구 결과와 평가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SBS를 통해서 거짓이다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어서 단번에 거짓이라고 매도를 하고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SBS 나오는 그 중앙선관위 입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4년 동안 그 영화를 만들고 영어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했었던 지난한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점들을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수십 가지의 그런 관련된 사항들에서 검증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SBS에서 또는 선관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지표는 거기서는 미분류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류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분류라고 하는 분류와 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먼저 후보별로 분류하는 그 분류표, 그 다음에 기계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사람들이 손으로 분류를 해달라고 하고 내보내는 것이 미분류입니다. 그런데 그 미분류 안에서 1번 후보와 2번 후보 간에 나눠지는 비율이 미분류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분류율이라는 것 안에가 미분류에서 1번 후보와 2번 후보를 나눈다라고 하는 나누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류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누기가 한 번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K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누기가 3번 진행되는 지표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나누기가 한 번 진행되는 지표하고 나누기가 3번 진행되는 지표하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같다고 하고 미분류율을 제시하면서 K값이 나오는 의미를 완전히 왜곡을 해가지고 거짓이라고 도장을 꽝꽝 찍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미분류율과 그다음 K값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그림과 함께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반복해도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 좀 올려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lassified and Unclassified라고 제목이 나오는데요. 분류하고 미분류 사이에서의 선형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형관계가 된다면은 많은 점들이 이렇게 각 251개의 지역선관위에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직선이 하나 나온다. 이런 것이고요. 그 직선이 이 전체 점들을 얼마만큼 잘 설명하고 있느냐,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것이 분류표에서의 후보 1, 2간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숫자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미분류에서의 후보 1과 후보 2의 서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축입니다. 그런데 나누기 한 번, 두 번 됐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직선은 이 나누기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나누기를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이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그 기울기가 나오는 게 이게 지금 1.5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선들이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희미한 점선이 K 값이 1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가 1.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이 직선 사이에서 아주 가까이 다닥다닥 붙여 있죠. 예. 이 다닥다닥 붙여 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K는 1.5라는 얘기가 전체의 지역선관위에서의 그런 이 나누기 세 번을 전부 다 잘 대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심을 서 있는 이 선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느냐라고 분포하는 삼포도라고 하는데 퍼져 있느냐가 숫자를 결정하는데 그 숫자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얘기고 그보다 1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재광 교수님 얘기했을 때 0.98이라고 하는 숫자는 1에 완전히 가깝죠. 100분의 2%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그것은 이 직선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치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0.98인데 그것은 이 점들이 이 직선에 일치하는 것이 그 정도로 0.98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벼락을 연속으로 두 번 맞을 확률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K가 1인가하고 이게 1.5인가하고 차이, 그리고 실제 18대 대선에서 지역선관위에서의 결과가 K가라는 지표에 대해서 얼마 1.5에 가깝다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미분류율이 더 플랜에서는 K값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중앙선관위는 미분류율을 가지고 얘기해서 미분류율이 높아지는 것이 K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미분류율이 K값에 하고 대치돼서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얼마나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올려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아래 가로축이 미분류율에 대한 얘기고요. 세로축이 K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접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들이 두 개가 일치한다면 서로 비례한다면 그것들이 선관위의 설명만으로도 미분류율 설명만으로도 K값에 대변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얘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를 봤더니요. 미분류율이 점점 이쪽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 미분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K값들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서로 비례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분율이 작은 상황에서 K값들이 큰 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값들을 이렇게 쭉 따라서 보니까 원래 비례한다는 것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오른쪽 위로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향하지 않고 이와 같이 서로 관계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미분율이 작은 곳에도 K값이 큰 것들이 아주 많고 미분율이 큰 곳에는 K값이 오히려 거의 낮은 것들로 되어 있고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분율과 K값의 지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미분류율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 더 플랜에서 얘기하고 있는 K값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K값이라고 하는 것이 투표자 50대 이상의 비율,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손이 떨려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있는 후보에게 기표를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잘못 들려서 오히려 그런 미분율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50대 이상의 비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대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후보가, 일본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 언론에 떠들어댄 얘기가 50대 이상이 갑자기 투표를 많이 하러 왔고 그분들이 90%가 박근혜 후보를 찍어서 당선이 됐다, 이런 논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분류율도 50대 이상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을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 당시 2012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선정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50대 이상의 인구 비율 대비로 해서 K값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50대 이상의 비율이 많아진 쪽에서는 K값이 그렇게 높은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낮은 그 쪽에 더 많이 몰려있죠. 그런데 젊은 층이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0.3이라는 얘기는 그 유권자 중에 50대 이상의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젊은 층 50대 이하가 7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쪽에서 보니까 오히려 K값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 2.1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순간선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5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50대 이상이 적은 쪽에서도 오히려 K값들이 많고, 또 50대 이상이 많은 쪽에서 K값들이 적고, 또 중간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흩어져 있어서 50대 이상이 만족하는 것이 K값들을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선관위가 얘기를, 그런데 K값은 이제 우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하고 SBS는 K값에 대해서 전혀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분석을 했었고요. 또 중앙선관위가 얘기하기를, SBS 통해서 얘기하기를, 미분류율은 50대 이상, 그리고 특히 60대 이상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상적인 생각으로 나이가 많으면은 손떨림이 있으니까 미분율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는 거죠. 미분율 기준만 가지고. 그랬을 때 보니까 이와 같이 미분율을 봤었을 때 나이가 연세가 50대 이상 된 분들이 많은 쪽으로 갈수록 미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다른데요. 왼쪽은 박근혜 후보의 도장을 찍은 사람, 미분율 안에서 박근혜 후보의 도장 찍은 사람들의 비율이고, 오른쪽은 문재인 후보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왼쪽 그림만 보면은, 한 가지만 보면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쪽에서 미분율이 높아진데 그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세가 많으신 50대 이상의 많은 쪽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미분류해서 찍은 분들도 많아졌다. 이걸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이것만 박근혜 후보만 가지고 봤었을 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손떨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만 얘기했었는데 한 가지만 봤는데 또 다시 대비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보니까 문재인 후보 경우에도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미분류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많아졌다 라는 것이 얘기되고요. 단순히 미분류가 많아진 거가 50대 이상이 박근혜 후보를 찍어서 일방적으로 찍어서 많아진 거다라고 하는 선관 해명이 사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어떤 진실을 알려고 하면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비되는 사실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보고 그 둘 사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또는 이제 그 일방적인 주장을 허투하는 쪽에서 하는 방법들이 한 가지만 얘기해서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것을 거짓 도장 딱딱 찍는 이런 형태의 접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 그 영남이 호남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딸이 나면은 학교에 안 보내고 집안일 시키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르쳐서 뭐 판검사 되고 의사 시켜가지고 나라 집안을 부강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집안 전체가 다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매달려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60, 70년대가 아니고 2000년대, 2010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준을 봤었을 때 그러면 여성의 비율이 많은 거가 이런 형태의 그런 교육 못 받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손떨림이나 또는 사고를 일으키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K값을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이 이 아래쪽 가로축이 여성의 비율입니다. 유권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점점 많아지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우에 그 지역에서의 K값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성의 비율이 많든 적든 그 상관없이 K값이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동등하죠. 예, 그래서 전혀 여성의 비율하고 K값의 비율하고는 K값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네, 그렇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노인분들 파란색과 빨간색 한 가지로만 설명해 드렸던 박근혜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연령이 높으면은 미분율이 높다 이런 형태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나 묶어가지고 둘로 나눠 설명했는데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중간값들을 가지고 선을 그어봤습니다. 선관위하고 SBS의 주장은 이 빨간 선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기서 60대 이상을 요걸 이야기합니다. 60대 이상, 50대 이상의 비율이 여기서는 50대 이상의 비율이 60%나 된다는 거예요. 선거구 안에서. 그랬을 때에 박근혜 후보가 미분율 안에서 차지하는 것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도 동일하게 높아져서 있다는 것을 이제 선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령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미분율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가 손떨림이 있다 하면은 손떨림이 되게 대비되면은 실제 찍고자 하는 그런 칸 여기 기표칸이죠. 기표칸을 벗어나서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손떨림 결과인데 손떨림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보니까 이 2번 후보는 여기서 때까지 이 4개의 파란 박스 안에서 찍기만 하면은 그 후보의 표로 인정해 주는데 1번 후보는 이제 위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아래쪽 선이 겹쳐 있을 경우는 50%가 넘어가는 쪽이 어느 쪽인가 결정하게 되는데
위쪽 라인에서는 선이 50%가 상관없이 기표 도장이 선에 닿기만 해도 그 후보의 표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팟파이썬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면적 확률 분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1번 후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한 10몇 % 정도 유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더니 4.13 총선부터는 이 후보들 사이에 칸을 충분히 늘려가지고 이런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바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알리고 선관위가 바꾼 결과입니다.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딱 계산해서 이렇게 좀 넓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도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칸이 있었을 때는 그 영향이 커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략 이게 지금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번호부터 투표칸까지 큰 넓이로 되는 것이 이제 실제 선관위가 유효표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에 한 달 전에 가가지고 직접 그 담당하는 분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지 분류기가 그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칸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칸에 대해서 표를 인식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쭉 계산해봤더니 이 면적이 단순히 이 작은 방이 아니라 큰 칸에 의해서 결정되면서부터 이게 이 길이가 요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제로는 이 후보 특정 1번 후보한테 유리한 것이 거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 사이에 그런 면적 확률에 의한 차이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구 대선에서는 이것들을 이미 4.13 총선부터 다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바꿨기 때문에 후보들이 사이에 빈칸들이 벌어져가지고 여기가 1번 후보, 2번 후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리한 상황이 다 없어졌습니다. 선관위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얘기해가지고 문제점 지적해가지고 자신들이 바꾸게 된 것에 대한 것도 국민들의 노력으로 바꾸게 된 것도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덕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거짓이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가면서 그러면은 방금 본인이 보셨던 것들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또 나온 거가 개표 지역마다 특정한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다르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앞에서는 미분율과 그 다음에 K값이 미분율은 나누기 1번이고 K값은 나누기 3번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율 K값이 그 지역하고 나이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점으로 나오는 그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기획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미분율로 얘기하는 것이 연령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선관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특정한 후보, 박근혜 후보한테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재인 후보한테도 상황이 나오는 것이라서 그걸 가지고 미분율이 높아진 것이 박근혜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커진 거다, 또는 연령이 높아진 것이 영향이 있는 것이라서 회의에 대한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지역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에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많아졌고 득표가 많아졌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득표가 많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역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K값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율을 가지고 미분율이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미분율 K에 대한 값을 봤을 때 미분율이 이런 수식 관계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일에
만일에 미분류를 한다면 이 K값의 공식이 이렇게 분수에서 서로 교차되는 이런 식의 식이 아니라 베타분의 알파라고 하는 단순식으로 나와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K값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 가지고 영상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수식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고 그래프만 그렸는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러한 수학적인 정의하고 공식을 다 증명을 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원래는 K값이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수학적 증명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위대한 수학 공식 하나가 증명이 되는 과정도 저희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베타분의 알파가 아니라 이와 같은 교차식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저희가 입증을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적인 분석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관이하고 SBS가 우리 더 플랜에서 그리고 논문을 통해서 입증한 기획의 지표 K가 1.5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확률이 기획대에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번개가 2번 연속으로 맞을 활용 정도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다른 지표인, 완전히 다른 지표인 미분율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표도 제대로 찍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당하고 국민들의 그러한 진실규명 노력들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검증을 거쳐서 했다는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해방하고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로 치러지는 수많은 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정치 적폐들을 보았고, 그것의 결과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진 그러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돼가지고 정치를, 국가를,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의 그런 부정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식 2차 시대,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훌륭하게 잘 교육받고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선도적으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교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18대 대선이 가짜로 당선자가 결정된 그런 선거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논문으로 그리고 영화로 밝혀냈습니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릴 수 없듯이 우리 국민들의 뜻은, 그리고 의지는, 정치 적폐 청산의 의지는 이제 단순히 이런 영화나 또는 이제 논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부의 유언 비어나 또는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모든 지식인들이 함께, 배운 사람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18대 대선에서의
부정의 의혹들을 다 밝히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더 많이 확인하고 실제 무엇인지 확인하는 노력들과 함께 지금 치러지고 있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8대 대선에서 이와 같은 번개가 연속으로 2번 내릴 만큼 어려운 일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했던 그 컴퓨터 전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지난 4.13 총선과 이번 5구 선거에도 계약을 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증거들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지난 18대 대선과 같이 조작된 선거가 아니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러한 감시와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면 또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사람이 국민의 진정한 표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조작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게 되니까 나라를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을 땅에 떨치고, 그리고 결국은 3월 10일에 그 불행한 결과들을 낳게 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훌륭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가슴에 담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5구 선거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연속으로 10년에 걸쳐가지고 또다시 부끄러운 일을 또 당하게 되고, 또다시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또다시 또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더 플랜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마라. 이번 선거에서는 앞으로 사용하지 마라. 또 하나는 그걸 상당히 법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없게 못한다 한다면 우선 순서라도 바꿔서 먼저 손으로 개표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단순히 장수만 세는 도구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규칙에서 규정해서 매뉴얼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선관위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아니, 후보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바꾸라고 얘기해서 하면 선관위는 선거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후보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바꾸라고 하면, 선거 방식을 바꾸라고 하면 그냥 바꾸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고 월급 받는 것이 선관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우리 더 플랜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장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 중지하는 게 어렵다 한다면 현재 가능한 방식으로 해서 의혹을 해소하도록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순서라도 바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부정의 의혹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그때 부정에 관여했던 업체들이 지금 또 다시 지난 4.13 총선과 이 5구 대선에서 그 작업을, 투표 개표 집계 작업과 당선인 결정하는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하고, 당연한 얘기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그 얘기일 뿐입니다. 그 얘기, 우리의 평범한 얘기들을 이 영화 더 플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권리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과 목소리를 말씀으로 전해서 SNS와 블로그와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런 부정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전 세계에 다 알거든요. 그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고 나라가 부끄럽지 않고 전 세계에서 어디 가서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플랜 더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들 함께 널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